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여드립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거 책임론이 불가피해졌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화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국정감사 4일째인 오늘 해양수산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일본의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부동산 가격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2,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에선 전력이 완전히 끊긴 가운데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대거 유통되는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유통조직 검거에 이어서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대형 입시학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대 인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7.15%포인트 큰 격차로 압승한 진 후보는 2026년까지 자녀 임기 동안 강서구정을 맡게 됐습니다. 박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표를 지켜보던 민주당 캠프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전국적 관심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 후보는 13만 7천여 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56.52%를 기록했습니다. 9만 5천여 표, 39.37%를 받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함이 먼저 열렸고 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본투표함까지 열리자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판세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진 후보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진 후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구청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전임자이자 상대 후보인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자녀 임기만 채웁니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가까이 강서구정을 이끌게 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지지해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에게는 축하와 함께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강서구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서구민과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후보가 승리한 건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며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국민의 회초리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려 든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를 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7%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더 큰 힘을 받은 셈인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향후 리더십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린 건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의 몸통인 사람의 아바타가 구청장이 되면 강서구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한 건 맞죠? 애초 야권 우세 지역에서 5에서 10%포인트 차 패배만으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고 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결론은 17%포인트 격차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중도 무당층까지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탠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선거 책임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한 데 이어 큰 격차로 패배한 만큼 당내 수도권 위기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조기 선대위 체제가 물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강서 지역 낙후 도심 재개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힘을 잃은 이유에 대한 자성론이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도 더 많이 진다. 이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 비전과 이제 승리 전략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필요한 것 같고. 반면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안정을 되찾아가던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호재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 지도부를 불신하던 비명계 목소리는 잦아들고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에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 강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다만 확실한 민심 경고장을 받아든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번 승리에 안주한 민주당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입법 독주 행태를 강화할 경우 민심의 향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확전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의 마지막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한 마을이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으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가재 도구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집안 구석구석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번 포격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سمعنا اطلاق نار وقمنا فتنا على البيت خبينا جو بالبيت وتعرفنا احنا يعني جماعه مسلمين.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로켓을 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연이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무장대원 3명이 사망해 장례식을 올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도 전쟁 개입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نتنياهو توعد غزة بشرق أوسط جديد. هكذا أطلقوا. 하지만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이스라엘의 탱크가 속속 배치되며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포격이 이어지며 확전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이 일어난 이후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교전이 발생하기는 처음입니다. 시리아 내에 있는 IRGC, 이란 혁명대 대원이나 네. 시리아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가자 지구는 희생자가 급증해 시체를 안치할 곳이 없어 주민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ما سمعنا الصواريخ بتنزل علينا وعلى اولادنا وقتلوا اولادنا وقتلونا والله ما احنا عارفين وين نروح. 주 전력이 끊기며 유일한 발전소마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최대 4일만 버틸 수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물과 전기, 식량도 바닥나고 있는 가자 지구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까지 사용했다는 SNS까지 퍼지며 주민들의 고통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현지 시간 11일 기자들과 만나 더 큰 충돌과 확산을 피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이와 함께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것과 관련해선 식량과 식수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은 가자 지구 내로 반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1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을 지원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의 첫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양쪽 모두에 대한 지원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둘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긴급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면서 경제 안보의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적이 도발하면 수시간 안에 장사정 포병 능력을 완전 괴멸시킬 수 있도록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연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팽팽했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찾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북한의 포격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염두에 둔 듯 북한이 도발하면 몇 시간 안에 장사정 포병을 완전히 괴멸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적당껏 응징해서 다시는 도발을 하고 싶어도 도발할 수 있는 역량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 중지를 골자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며 최단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9.19 합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9.19 합의 이후 계속된 북한 도발 등을 거론하며 효력 정지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만 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그 선언에 구속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접경 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MZ의 북한군 도발은 지상이 박근혜 정부 때 10번인데 문재인 정부 때 2번. 좀 표에도 보듯이 그렇습니다. 남북 군사의 합의가 적어도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은 감소시켰다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 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를 가지고 1시간에 1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서대로 한다면은 현재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9.19 합의 효력 정지 여부는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정감사 4일째인 오늘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과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 등에선 일본의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위의 통계청 국감에선 부동산 가격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여권에서 제기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사법부는 앞으로 이어질 대법관 공백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은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지만 후보를 선정하는 사전 절차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진행해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5년 만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이한 사법부의 공기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국회 표결 지연 당시만 해도 대법원은 대법원장 고리 시엔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부결 뒤론 열 수 있다는 전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예년의 대행체제에서 이룬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2달여 뒤면 닥칠 대법관 공백 상황입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이 공석이 되면 소부 선고는 물론 전합심리도 차질을 빚으면서 상고심 기능 장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자체 검토 결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차기 대법관을 뽑는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내년 1월까지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제청하기까지 후보자를 천거받아 검증하고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 다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사전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이 지명돼 빨리 임명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1월 중순 이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라고 공백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법관 공백은 필연적이란 판단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 제청권은 새로운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 절차만큼은 권한대행 명의로 미리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권한대행이 청구 공고를 내고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하는 등 사전 절차만 진행해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피하면서도
사법 공백을 단축해보겠다는 고육지책인데 대법관이 재청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거나 대법원장이 계속 공석일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남습니다. 그만큼 눈뜨고 사법 공백을 맞을 수 없다는 내부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최종 결정은 앞으로의 상황, 또 권한 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속에 조만간 대책을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열립니다. 대법관 회의에서 심도 있게 결론을 모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법기능 마비 우려에 안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한 세계 국가 마약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이 마약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제조한 필로폰을 한국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이른바 3개국 마약 조직. 이들은 필로폰 74kg을 국내로 밀수했는데 신체나 옷 속에 마약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무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들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각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총 26명을 검거하여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하였고 지난 1월 27일 하루에만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필로폰이 24kg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을 들여오면서 어떻게 세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책을 정식 통로가 아닌 별도의 통로로 안내해 적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을 밀수한 조직원들과 세관을 찾아 어떤 경로로 입국할 수 있었는지 수차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내역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미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한 만큼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세관 직원들과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형 학원이 모의고사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서 문제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으로 입시학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학원 시대인재의 서울 대치동 본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대인재는 모의고사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서 자체 출제한 문제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강원도 정선에서 화물차가 도로 옆 건물을 들이받아 안에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예견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내려온 16톤 화물트럭. 건물을 들이받고 희뿌연 먼지에 휩싸입니다. 주정차 단속관리 사무실에 쉬고 있던 직원 3명이 참변을 당했고 20대와 3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화물차가 충돌한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이렇게 건물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화물트럭이 내려온 도로는 경사가 워낙 급해 15톤 이상 트럭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 진입 금지를 가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CCTV 등 제재할 조치가 없었고 사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리막 도로 끝 난간에 자리한 주정차 단속 사무실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피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트럭이 진입하지 말아야 될 표지판은 작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기고 이곳으로 진입해서 달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재조차 없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속도 제한, 그런 카메라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석회 공장으로 과적 차량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사고 차량도 석회석을 가득 싣고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차가 올라가다가 다시 부진 내려오길래 저 가족 때문에 저거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고 발생 전화 경찰 나갔다 갔어요. 정성군은 15톤 이상 화물 차량 진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실 위치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 대처하기 편한 곳에 사무실을 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군청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 유족들은 운전자 과실 이전에 자치단체가 사고 위험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직원이라면 다 내 새끼 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한 번씩 좀 들여다보시고 높은 분께서 한 번씩만이라도 들여다봐 주셨더라면 이런 곳에 내 새끼 같은 직원들 배치하면 안 된다. 인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9월 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도 오름세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인 고추장입니다. 9월 기준 고추장은 전달보다 27.3% 가격이 올랐습니다. 설탕은 16.9%, 아이스크림은 14% 비싸졌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가공식품 73개의 세부 품목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은 22개에 달합니다. 외식 물가도 상승세입니다. 피자는 12.3%, 오리고기와 구내식당 식사비도 7% 정도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는데 지난 4월 3.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쌀이나 배추처럼 구매 횟수가 많은 생필품 150여 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로도 불리는 생활물가 지수 역시 4.4% 상승했습니다. 오비 맥주는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6.9% 인상하기로 했고 메일 유업은 생크림 제품 출고가를 많게는 9%까지 올립니다. 비싸도 뭐 식구가 적으니까 사는 거고 10,000원 식구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못 바꿨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노인네들은 있는 거는 한정이고 썸쓰면 더 세지고 진짜 힘들지요.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최근에 이런 가격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지갑이 굳게 닫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최근 국제 정세도 국내 물가와 관련해 큰 변수입니다. 내수 활성화 촉진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자 부담을 함께 낮춰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3%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지난 4월 2.3%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올해 M&A 최대 규모인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5천억 원짜리 초대형 인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엑손모빌과 미국 셰일오일 시추업체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인수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셰일업체 가운데 선두인 파이어니어를 인수한 엑손모빌이 독보적인 원유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강서구 유권자 24만 3천여 명 가운데 13만 7천여 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56.52%로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9만 5천여 표 39.37%를 얻어 17.15%포인트 차이로 크게 뒤졌습니다. 진교훈 후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임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자녀 임기인 오는 2026년까지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이번 선거가 상식과 원칙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와 발전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지지해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마곡동 캠프 사무실에서 자신의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서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민생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는 현지 시간 11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 구리온 국제공항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로켓을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관문이기도 한 벤 구리온 국제공항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각국 민간인 탈출 역시 막히게 됩니다. 가자 지구의 유일한 발전소가 현지 시간 11일 오후 연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주 전력이 끊겼습니다. 가자 지구 에너지청은 성명에서 오후 2시 기준으로 유일한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연료 공급을 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알자지라는 오후 2시쯤 정전에 대한 최종 경고를 받았는데 1시간 후에 완전히 전기가 끊겼다면서 가자 지구는 중세 시대로 되돌아갔으며 붕괴 직전이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무고한 학살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도 나와 현재 가자 지구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이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압도적 무력 보복에 직면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من الأطفال والنساء والشيوخ وقطع عنهم الماء والكهرباء وكل وسيلة لكي يقتلوهم بأي نوع من الأنواع.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부 장관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 경보가 울리자 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SNS에 게시됐습니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이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함께 현지 시간 11일 이스라엘 남부 오파킴을 방문했을 때 하마스의 로켓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 X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수행원과 취재진으로 보이는 이들이 급히 건물 안으로 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에 각각의 나라별로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중동 등 나머지 국가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인 미국에서는 연일 친이스라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산다는 뉴욕에서는 주지사가 직접 나서 하마스를 규탄했습니다. I stand here to tell you that New Yorkers will never tolerate evil, whether it's committed here in our homeland or in Israel. 그러나 같은 뉴욕에서도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스라엘 측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추방하라고 요구하며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브라질과 칠레 등 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나라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집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Há 75 anos a Palestina está sendo ocupada, roubada, genocidada, assaltada. E aí agora explodiu. O que explodiu como uma consequência desse corpo que está doente.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으로 편을 갈라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평화적 해결과 대화를 촉구하는 외침은 아직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적절한 시점에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참사 당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배수 펌프와 차단시설 설치도 마치지 못했고 대전과 경북 지역은 제대로 된 통제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청주시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 인근 미호천교 수위는 이미 홍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신고도 여러 기관에 접수됐지만 어느 곳도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번번이 놓친 겁니다.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였다면 사정이 달랐을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침수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완비해 놓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찬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배수 펌프 설치를 완료한 지자체도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했습니다. 또 경북과 대전, 인천은 차량 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따로 없었고 특히 경북과 대전은 언제 통제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자체는 차량 통제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행안부는 전국의 이런 모든 침수 우려 지하차도가 자동 차단 시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관내 지하차도는 자연 배수가 되도록 설치돼 침수 위험이 작다고 해명하는 등 매뉴얼이 없는 지자체들은 상황에 맞춰 시설 통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이 오기 전까지 지하차도 침수에 대처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년 동안 양육비 3,8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선택지원은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송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 씨는 새 아이의 양육권자인 전 아내에게 달마다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6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1년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가운데 현재까지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7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인도안 쪽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전용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합니다. 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조금 어떨 때는 불편, 길을 막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어서 한동안 저희 집 앞인데 주차를 못 한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인근 상인들에겐 가게 앞을 차지하는 무법천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뭐 지나다니게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뭐 저것 때문에 서로 시비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400건에서 지난해 7만 3천여 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건수 가운데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5,900건, 고작 8%에 불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단속해 부과하는데 자동차와 달리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인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없거나 한다면은 경찰이 딱히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죠. 안 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도경 물처분을 통해서 종결을 합니다. 때문에 차주에게 곧바로 매길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달란 오토바이 운전자들 반발 탓에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주차 공간이 따로 없고 하는데 여기 되지 마라 저기 되지 마라 그러니까 잠깐 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보면 다 불법 주차인데. 이륜차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합판 4장을 한 장처럼 보이게 만든 뒤에 그 안에 담배를 숨겨 밀수출하려 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우리보다 담배값이 무려 8배가량 비싼 호주가 목적지였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28mm 두께 한 장 같지만 자세히 보면 4장을 겹친 합판입니다. 얇은 한 장을 벗기자 담배가 가득 들었습니다. 수출용 합판으로 신고한 건데 6m 길이 컨테이너 1개 안에 이렇게 숨긴 담배가 8만 7천 갑 가량이었습니다. 3년 전 대구 세관이 담배 1,390만 갑 밀수입을 적발하고도 놓쳤던 총책 A씨가 숨어 지내다가 이번에는 밀수출을 시도한 겁니다. 세관은 수출 신고 과정에서 숨긴 담배 40만 갑을 적발했습니다. 통관 목록상의 40만 갑은 이미 부산항을 떠난 거로 확인돼 우리 관세청은 호주 당국에 연락해 현지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지난해 호주에 3개 법인을 만들어 합판을 정상 수출하면서 호주 당국 통관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한 뒤에 밀수출에 나선 거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가장 무거운 곳으로 알려진 호주는 담배값이 우리보다 무려 8배나 비쌉니다. 1회 수출에서 약 2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밀수 조직은 10회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지난 1월 밀수출을 적발한 세관은 A씨를 계속 추적해 지난 8월 친척 집에서 검거했습니다. 나가! 내 집에서 빨리! 내 돈이라니까! 밀수출 담배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유통하지 않는 영국 제품이었는데 A씨 일당은 담배를 어디에서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세관은 담배 밀수출 혐의로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제5항모 강습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 3월 니미츠함 방한 이후 6개월 만으로 일체형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호 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본은 오늘 오전 국립외교원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한 중동 정세 평가 긴급 공개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일선의 스토킹 범죄를 처리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부합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명령 청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빅리그 세 번째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김하성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내년 시즌을 위한 몸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시즌을 마치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홈런 17개와 60타점에 도루 38개, 타율 2할 6푼. 팀에 없어서는 안 될 리드오프맨으로 성장한 김하성이지만 지난 1년을 절반의 성공으로 규정했습니다. 반은 성공인 것 같고 반은 또 제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 비시즌에는 더 그런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22개였던 추신수의 한국인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을 넘어섰고 15경기 연속 멀티 출루로 종전 이치로의 아시아인 기록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시즌 막판 복통으로 아시아 최초 20홈런 40도루 고지를 밟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지만 골드글러브 수상에 대한 욕심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욕심 안 난다면 거짓말이고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5년의 긴 마이너 생활을 끝내고 풀타임 주전으로 성장한 피츠버그의 배주환도 김하성과 비슷한 시간 귀국했습니다. 내년 시즌 미국 무대에 진출하는 또 한 명의 코리안 리거 이정우의 합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정우 형은 한국에서 벌써 이미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서 뭐 야구 쪽으로는 제가 뭐라 말할 게 없고요. 배주환은 도루 24개로 팀 내 1위를 기록한 빠른 발과 안정된 수비에 비해 2할 3푼 1, 2에 그친 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인 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김상학입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치며 팀의 이름처럼 마법 같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역대 최고 대우로 3년 재계약을 하며 찬란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KT는 올 시즌 초반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 최하위권을 전전했습니다.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3할대 승률에 그치며 선두에 13경기나 뒤진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축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6월과 7월 28승 14패로 10개 구단 중 승률 2위를 기록하며 단숨에 중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8월에는 19승 4패, 8할이 넘는 놀라운 승률로 2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6월 초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쿠에바스가 1패도 없이 12승을 쓸어 담으며 고영표와 벤자민, 배재성 등과 함께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했고 박병호와 황재균 등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타자들도 제 몫을 해냈습니다. 저희가 12 할 때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2위까지 시즌 마무리까지 오게 됐는데 또 지금 이렇게 관중석을 봐도 좀 예년과 다르게 너무 많은 팬들이 와주셔서 선수들은 힘이 많이 나고요. 최하위에서 2위까지 기적 같은 정규 시즌을 모두 마친 KT는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명장 반열에 오른 이강철 감독과 현역 사령탑 최고 대우인 3년 총액 24억 원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정규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KT는 이제 2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겨냥하며 본격적인 가을 야구 준비에 돌입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요즘 청명한 하늘에 낮 동안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며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죠. 오늘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5도로 어제만큼 날이 쌀쌀하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 아래 23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5도, 춘천 9.1도, 대구 9.4도로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서울 23도, 광주 24도, 대구와 부산 23도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주말인 모레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가을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지난 뒤에는 공기가 한층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